둘이 협동해서 했는데.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숙제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배운 거 개념만 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단어라는 거의 개념은 그죠? 일단 1번 뜻을 가지고 있고 품사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품사가 결국엔 뜻은 내용적인 거고 내용이 관련된 거고 품사는 뭐에 관련된 거고 단어의 뭐? 기능적인 면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기능을 띠고 있느냐? 품사의 단어의 특성이죠. 결국에는 단어라는 게 단어의 품사라는 게 뭘 결정해 주니까? 그렇죠. 뜻이 바뀌어 버리니까 문장 안에서 우리가 문장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단어 사전에 있는 거고 문장에 들어가면 사전에는 없는 게 있죠. 바로 어순이라는 게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주어 자리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단어는 뭘로 본다? 뭘로 본다? 주어 자리에 있는 모든 단어는 뭘로 본다? 주어에 있는 모든 형태 투부정사든 when이든 그죠? that 이렇게 있던 모든 형태는 다 뭘로 본다? 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기능적 기능을 말해요. 품사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주어 자리로 가는 기능이다. 즉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명사로 본다. 형용사, 부사. 자, 그러면 형용사는 어느 자리로 가 있다? 명사에서 문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형용사로 정의를 내릴 것이냐? 어느 자리에 있는 거? 기능적인 면, 형용사의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명사만, 그죠? 명사만 수식을 한다. 자, 수식하는 방법이 몇 개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단어라는 거가 그죠? 두 단어 이상을 한 묶음, 한 단어처럼 두 단어 이상을 한 단어처럼 묶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 근데 이걸 구라고 부르면 이 구라는 거가 생기면 그죠? 이 구라는 게 생기면 이 구가 하는 게 이 기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형용사의 기능, 단어의 기능과 구의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오늘 구의 원리까지는 공부를 할 겁니다. 절은 아직 안 할 거고요. 절은 저번에 적어는 드렸는데 절은 안 할 거고요. 그러면 명사만 수식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나중에 형용사 구, 형용사 절 가면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명사 수식하는 방법 첫 번째 한정적.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누구 엄마라고 그랬죠. 누구 엄마. 그냥 엄마 하면 영어는 틀리니까 누구 엄마냐를 표시해 주는 게 형용사의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누구? 서술적 기능이죠. 서술적 기능은 설명을 해준다. 즉 보호로 쓰이는 설명을 해주는 거다. 설명. 기능이 설명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부사는 무슨 기능이에요? 기능이 뭐가 있어요? 그죠? 명사 빼고 다인데 명사 빼고 다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가장 명확한 해설은 adverb죠. 동사의 뜻을 더해준다는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명사가 이제 여기까지 정확하게 배우세요. 여기까지 명사가 두 단어 이상이 명사가 되려면 두 단어 이상이 명사를 되려면 누가 이 단어를 연결해 주죠? 누가? 쉽게 말하면 단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누가 하죠? 그게 있어야 여기 구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죠? 그 첫 번째가 오늘 꼭 배워야 되는 게 형용사 편에 가서 전치사가 이 기능을 해줍니다. 1번 전치사.
접속사는 아직 안 들어가요. 접속사는 아직 안 들어가요. 접속사는 들어가려면 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9까지만 할게요. 전치사에 대한 공부를 오늘 조금 할 겁니다. 예고편입니다. 전치사 특성. 결국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연결해 주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한 묶음이 됩니다. 이건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두 번째. 단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두 번째가 누가 해준다? 누가 들어가면 단어를 연결해 준다? 누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내가 study라는 동사를 썼는데 study 뒤에 영어라는 목적어를 붙이고 그 study를 수식하는 부사 regularly를 붙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내가 여기다가 얘를 주어로 만들어 가지고 또 동사를 붙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동사에 부사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 단어들을 하나, 둘, 셋, 넷 단어 5개를 붙이면서 다 누가 이걸 연결해 준 거예요? 동사가 붙어야 목적어가 붙고 목적어가 붙으면 동사에 부사를 붙이고 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보어를 붙였던 거지 동사를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가 되려면 누가 들어온다? 단어가 붙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사가 있어야 돼요. 동사. 그런데 동사가 있으면 절이 돼버리니까 지금 우리는 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잖아요. 동사가 실제 동사가 없는. 그러면 동사가 얘는 진짜 본동사고 실제 동사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다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얘는 원래 동사가 아니죠. 그죠? 동사의 품사를 누구에 맞춰서 이 문장 전체의 어순에 맞게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품사 변경. 품사를 변경했어요. 이게 누구의 정의예요? 이게 준동사의 정의예요. 준동사. 그럼 준동사의 정의를 적어두시면 되겠죠.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품사를 이 문장 전체의 어순에 맞게 변경을 한 겁니다. 즉 오늘 배운다는 구는 결국엔 무엇을 배우는 거다?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결국은 준동사를 배운다는 개념하고 똑같다고요. 오늘 그러면 명사, 형용사, 부사를 각각 배울 거고요. 단어로 먼저 배울 겁니다. 품사. 단어 지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두세요. 형용사, 부사를. 나중에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얘 자체를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물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이 방법 자체도 개념을 못 잡으면 나중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관계대명사 용법을 구분을 못해요. 두 개를. 그게 결국에는 한정하고 서술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부사 절을 이해 못하시면 부사에 여기 보시면 부사는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수식하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다양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가장 다양해요. 해석이 약한 친구들이 꼭 보면은 부사의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부사 개념. 해석이 제일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문법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자꾸 생기냐면요. 본인이 이론을 한국어로 다 잡아놓고 해석이 안 되면 문법 탓을 해요. 서술형을 틀리면 문법 탓을 해요. 근데 맞아요. 문법이 약한 건 맞는데 그러면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는 계속 문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서술형도 빨리빨리 영작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고 독해나 구문 같은 것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문법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가장 짧게 문법의 정의는 어떻게? 가장 짧게 그리고 가장 오래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래야 빨리빨리 살을 붙여서 그죠? 다음 단계로 전진을 하죠. 그러려면 빨리 짧게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게 장황하게 잡는 설명도 한 번씩은 읽어는 봐야겠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은 결국에 짧고 그죠?
그죠?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잡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문과 문장 단어들을 외우세요. 그게 이제 선생님 2부단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를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법을 공부했는데 단어를 모르겠대요. 이런 표현들. 제가 단어는 다 쓸 줄 아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을 몰라요. 이런 표현들. 같이 묶어서 같이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그 부분이 결국엔 준동사라는 게 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구나. 전치사라는 게 구라는 거, 단어를 연결해 주는구나. 이 두 가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도 있어요. 근데 접속사도 있는데 접속사는 여기 구가 아니라 절 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절이죠. 절. 우리가 이렇게 clau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 그러면 절은 오늘 정의만 정확하게 내리고 끝낼게요. 그냥. 어차피 오늘은 이거 해야 되니까. 절이라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잡아요? 종속 접속사. 접속사가 뭐 하는 문장? 접속가가 아니죠. 접속사가 품는 문장. 이 표현이 이제 조금 중요하죠. 품는 문장. 접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 종속절이죠. 쉽게 말하면. 품는 문장. 얘는 결국엔 종속절을 의미합니다. 종속절. 품는 문장이 주절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주절의 일부가 되는 거죠. 확장공사를 좀. 품는 문장이 얘하고 똑같아요. 마치 단어처럼. 마치 한 단어처럼 의미 단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랑 놀러 갔었다가 놀러 간 것은 이렇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미 단위가 이 한 덩어리가 마치 단어처럼 쓰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속절, 즉 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게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WH 예를 들면 when 두 번째 when 세 번째 when 그죠? 명사라고 정해지거나 형용사로 정해지거나 부사라고 정해진 when 주어 동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 자체가 종속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인 얘하고 똑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주어 자리에 있으면 명사로 보는 거고 형용사 자리로 가면 형용사 절로 보는 거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장이 어순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문장의 주요 성분과 문장의 수식어고 문장의 어순을 보고 우리가 품사를 판단을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여기서 배울 오늘 투부정사도 정해져 있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순에 따라 해석을 다 달리합니다. 그냥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가 해석하고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이제 기본기 그래서 따라서 이 기본기 단어의 기능을 제대로 좀 배워두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9개 하나 둘 셋 이 9개를 자유자재로 해석을 하셔야 그죠? 그거의 기본기를 내가 16페이지 오늘 거기 잡아준 자리에서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순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순에 따라서 품사를 바꿔서 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다양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6쪽을 보고 연습을 조금 하시라고 한 겁니다. 이거 오늘 다시 한번 숙제 내드릴게요. 아까 오늘 시험을 잠깐 보시는 거 보니까 아주 과간이셨네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이름 공모전 그 아까 그 뒷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일단은 1등 후보작입니다. 그 유튜브가요. 제가 아까 제 와이프가 알려준 거 잠깐만 카톡을 띄워 보여드리면 나도 항목이 많아가지고 잘 못 읽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어야. 여기 있네요.
custom URL 내가 이걸 보냈거든요. 제 유튜브를 학생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한번 가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다. 어제 탄생했어요. 그래서 one day old예요. 하루 살 먹었어요. 근데 네, 학생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해서 올려놓겠다 해서 내가 이걸 유튜브를 이렇게 수업한 거 찍어서 좀 올렸는데 와이프가 그걸 보더니 이름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얘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야 돼. 그럼 이거 주소를 한번 보시면 youtube.com 채널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해요? 여기 보이세요? UCP3XJDV 이게 지금 제 동영상에 올라간 제 채널의 주소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커스텀이 뜻이 뭐예요? 커스텀. 네? 관습도 있죠? 커스텀.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커스텀에다가 뭐 s를 붙이면 커스텀스는 뭐 관세. 그다음에 뭐 커스터머 하면 소비자. 뭐 커스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백화점 가서 옷을 사면 내 몸에 맞춰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이즈별로 나와요. 그런 거를 우리가 대량 생산, 기성복이라고 그러죠. 마스 프로덕션이에요. 근데 이게 막 그러면 이제 막 어깨는 맞는데 팔은 안 맞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몸에 맞추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수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우리가 테일러라고도 하고요. 테일러. 제장 옷 만들어주는 사람. 맞추면 되죠. 테일러. 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요. 이게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 소비자한테 맞춰주겠다. 소비자에게 맞춰주는 거. 결국에는 이게 유튜브에서 주어진 매스 프로덕션이고 이거를 URL이라고 합니다. URL. URL이 저도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주소를 말해요. 인터넷 주소를 eligibility,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빨리 달성을 해라.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대요. 구독자 몇 명 이런 그래서 그게 지금 얘가 알아서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첫 번째 조건, have 100 or more subscribers. 일단 100명이 있어야 된대. 그래야 이거를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대. 선생님 학생들만 해도 100명 넘지 않아요? 이제 해야죠. 아무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했더니 2명 등록돼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다가 내가 이거 지금 공모전을 했는데 이 이름을 내가 승엽할 수는 없으니까 유승엽 쳐봤더니요 유튜브 채널에 2명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또 한 명 있더라고요. 연기자. 모르겠어요. 또 연기자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은 연기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간단한 좀 눈에 들어오는 귀에 익히는 좀 해라 했더니 100명. 그다음에 또 이게 뭐였냐면 be 되어야 된대요. At least 30 days old. 그러니까 한 달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have an 미리 만들고 uploaded photo를 바꿔야 된대. 내가 사진을 일단 바꿔야 되고 기본 개념이 여기 있는 이렇게 승엽 이렇게 주어진 이걸로는 안 된대요.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그럼 채널 아이콘도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내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뭘 찾게 웃으면 또 나와요? 그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업로디드 채널 아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마 그쪽을 이렇게 꾸며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야, 배너. 100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너가 그거야. 100명이 되면 이걸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앞반의 학생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준 게 옆자를 좀 넣어라. 옆자를 넣어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옆큐버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아니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나왔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옆튜버가 일단 지금 소문난 닭강정 지금 우승 후보입니다. 안 돼. 공모전 이름 좀 만들어 주세요. 아까 뭐였죠? 승엽의 엽기적인. 줄여서 너무. 승엽파 이렇게요? 양선수도 승엽 있지 않나요? 이게 줄임말이 삼성이 줄임말을 꼭 써줘요. 승엽 이렇게 부른 거죠. 저한테 승엽
이 액센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인토네이션이 승엽 이건지 승엽 하 이건지가 좀 중요해요. 이정쌤만큼의 그 임팩트가 없는데 유튜브. 그래요? 유튜브 약간 그 인강 쓴 느낌이 안 나. 안 나요. 저는 인강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봐서 알지만 배익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에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실물보다 안 좋아 보이는 실물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의 발전에 어떤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렇게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사진을 강의를 조금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은 강의들을 좀 이렇게 올려두고 싶은 게 나의 기록 일기를 좀 쓰고 싶은 생각. 승엽이 네. 여기는 하루. 승엽이의 엽기적인 하루. 이거는 약간 좀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쌤 그냥 옆쌤인데. 엽쌤? 근데 베이징 선생님은 그래서 일부러 배를 키우는 것 같기도 해요. 영역쌤. 이게 너무 이게 영역쌤. 영역 영역. 영어 승엽. 영역 영어. 영역 그래요. 역 이쪽 수의쌤이야. 영역쌤. 자, 이제 우리 이거는 지금 막 생각하면 안 들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쯤 이거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튜브에 되게 재밌는 거 많아. 복수미 유튜브 치면 이걸 이용해요. 이보다는 역보다. 역.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역보단 정면이 좀 잘 나간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역보단이라고 하니까 옆모습보다는 정면이 낫다. 역보단. 승엽. 미안해요. 이름을 만들려고 이거 이용해요. 이거 했잖아요. 이보여. 이보여. 2등은 그자는 이보여. 자, 다시 한번 이제 제자리로 좀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사라는 틀 안에 이렇게 갖추지 마시고요. 오늘 명사 디테일한 내용만 갖추지 마시고 이 명사라는 것을 공부해서 준동사의 명사적 개념을 이해해야겠구나라는 좀 약간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씩 보고 가죠. 일단 명사를 영어는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셀 수 있다라는 사전을 보면 countable noun 이렇게 나와요. CN. 그 다음에 uncountable 해서 UC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countable이 들어가면 어떤 개념이 생기느냐? 명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엄마가 꼭 반드시 붙게 돼 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게 한정사의 개념이에요. 한정사에 셀 수 있는 명사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한정사. 그래서 한정사의 개념은 첫 번째로 어나 언을 붙여주고 두 번째로 정해진 애를 붙여주고 세 번째로 소유격을 붙일 수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죠.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주면 누구 엄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셀 수 있는 countable noun, 그죠?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영어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countable noun이 얼마나 고민되는. 내가 여기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어를 써 말아 s를 붙여 말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시면. 근데 지금부터 유념해서 좀 봐두시면 나중에 가셔서 그런 두 번째 고민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 셀 수 없는 명사는 일단 고유 명사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proper noun이라고 하는데 고유 명사 proper noun 이 이름 같은 경우는 관사도 한정사를 쓸 수가 없죠.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고유명사들은 얘는 한정사를 일단 쓸 수 없는 합니다. 얘는 한정사가 필요 없죠. 한정사를 못 쓰죠 일단은. 그 다음에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셀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센다? 물질명사는 단위를 세죠. 그래서 나온 표현들이 이 형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A piece of, 어와 of의 수량 형용사의 개념, 단위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A piece of, a loaf of 이런 단위들이 나오는 거죠. A glass of 이런 게, a cup of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물질적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 그죠? 추상적 개념. 여기 추상적 개념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한글하고 조금 다르게 advice도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하죠. advice 한 개 이렇게.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는 한정사라고 쓰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은 한정사를 고유명사는 아예 안 쓰고요. 여기 두 개는 단위를 세는 경우에는 이걸 붙이고 단위를 세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는 붙일 수 있냐면 한정사는 정관사는 붙일 수가 있죠. 그냥 love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하면 the love of parents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관사는 왜 붙이냐면 한정을 받으면 정관사는 붙이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a wallet이라고도 하는데 지갑인데 of his 그의 지갑 하면은 어에서 더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정이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그의 지갑이라고. 그럼 당연히 정관사를 붙이게 되죠. 부정관사에서. 종민이는 책에 있으니까 안 쓸 거예요? 괜찮아요? 명사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가서는 딴 거 하셔야지. 딴 거. 누가 고등학생이 이거 다 정리하고 있겠어요? 지금 물질하고 추상명사는 두 개가 단위셈이. 물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추상명사적 개념은 물질은 아니니까. 근데 어드바이스를 piece of advice라고 쓰기는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상명사의 얘가 독특한 거죠. 뭐 piece of love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추상적 개념이긴 하지만 piece of 단위를 넣기도 해요. 제가 나한테 정말 충고 딱 하나만 아껴 안 해줬어. 뭐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추상과 물질을 막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위를 조금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이 단위는. 이게 형용사적 개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걸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면요. 어와 언의 뜻만 정확하게 잡으려고 해도 8개의 해석이 생겨요. 어라는 개념만 제대로 잡으려고 해도 한 8개, 6개, 7개의 개념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이 큰 그림의 형태에서 좀 봐주세요. 이 아래 디테일한 내용만 너무 잡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카운터블 나운에서는 이제 뭐가 관건이냐, 복수형을 어떻게 쓸 것이냐, 단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단수는 우리가 singular라고 합니다. single. 그죠? 단수를 붙이면 하나라는 개념이니까 어나 언을 붙이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복수의 개념. 복수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은 plur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수 PL. 그래서 복수형이 붙으면 복수형에서는 더가 가능합니다. 가능.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는 못 쓰지만 그래서 이 복수형 명사가 가능한 셀 수 있는 명사의 불규칙적 변화들은 외워야겠죠. 그죠? 우리가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이 원어민 선생님들 중에 또 이 부시 대통령하고 또 트럼프처럼 또 childs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childs are our future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educated person,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은 proper English, 그죠? 문법적으로 적절한 용어들을 쓰는 게 조금 더 낫죠. 우리 방기문 아저씨처럼,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바른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글 쓰면서도 많이 틀려요. 특히나 fit, tooth, fits, mites 이런 거 많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person은 a person, 그죠? a person 또는 the person 이렇게 쓰죠. 단수니까. people은 복수고. 그 다음에 단복수 형태가 같은 애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라틴어의 유래의 명사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 명사를 씁니다. 데이터는 데이텀의 복수죠. 정보란 뜻으로. 미디엄, 매체죠. 미디아 하면 전체 매체를 말하죠. 미디엄이 중간이라는 뜻의 매개체라는 소리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어지는 매개체. 그리고 이 중간이라는 뜻은 means도 갖고 있습니다. means도 중간값에 정의할 때 중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간값, means. 알겠어? definition of the means 해가지고 중간값 정의할 때 나와요. 중간이니까 이게 나중에 수단이 되고 수단이 되니까 도구가 되고 도구가 되니까 결국엔 돈이라는 뜻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mean이라는 단어와 여기 medium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두시기 좋겠죠? 그게 medium. criteria가 기준이죠. criteria 기준. 그다음 phenomenon이 현상. phenomena 하면 그죠? phenomenal 하면 뭐예요? phenomenal. 지금 저 Korean movie industry가 phenomenal 하죠 지금. phenomenal. 쉽게 말하면 한국 한류 현상, 한류 열풍의 개념이 phenomenal 개념. 아주 그냥 이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벌써 유튜브에 기생충에서 나왔던 뭡니까?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짜파구리? 그 레시피가 뭐 6개 언어로 지금 벌써 번역이 돼서 막 올라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피나미널이죠.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이런. 그다음에 거기서 참 이게 뭉클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미셸 오인가요? 그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할리우드 배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수 민족의 그런 어떤 걸 안고 살죠. 그렇지만 그 할리우드라는 그 백인이 판치고 있는 이거 블리치라고 하죠. 블리치가 뭔지 아세요? 블리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탈색시키는 것이 블리치죠. 우리가 탈색시키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 락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리치드 됐다 그러죠. 할리우드 무비 인더스트리 에서 블리치드. 다 백인이 판치잖아요. 하물며 그 책의 주인공, 어떤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 그 책의 주인공이 분명히 원작은 인디언인데 백인이 나와.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뭐 잘못됐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잔치였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처음으로 다양화를 꼭 했고 이번에 외국인상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 그 여자가 일어나서 막 거의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못했지만 누군가는 와서 터트려주길 바랬던 거죠. 소수민족이 이 주류 사회, 이 메인스트림, 이 미국계 백인의 이 메인스트림 안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도 그냥 끼어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빵 하고 터트려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막 이래서 박수 치는 그게 막 나왔었어요. 아무튼 이게 백인화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죠? 만들었다는 것은 피노미널이죠. 거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한류를 정확하게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에다가 한글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자에 한글, 한류 대단하다. 이거를 한글로 썼대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그 상류층 사회에 있는 백인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멋있다라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한글을 배우지도 한글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글이 멋있어 보인다. 뭐 한류가 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러면 한류 이 중심 사회에 버리치드 되어 있는 이 사회, 백인골주의 사회에 한인들이 들어간 것은 피나미널입니다. 사실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도 저를 봐서 알겠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 수출용이에요.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에서 좀 안 먹히지만 이렇게 먹히잖아요. 뭘 이게 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의 이 훌륭한 인재들이 한국에서만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치고받고 이게 경쟁할 필요 없어요. 다 가면 우리 한국인들은 보십시오. 누가 전 세계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합니까? 방학 기간에. 그죠? 이런 열정과 이런 체력과 이런 집중력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잘 해놓고 이걸 꼭 점수 따는 데만 써먹지 마시고요. 너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제 유튜브 채널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리울 때 한번 이렇게 클릭. 주소가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그때 지어줬던 그 이름 클릭. 여러분의 수업을 기억에 남는 이름을 써먹겠다. 자, cactus, cacti 선인장이죠. 선인장, cactus. 그 다음에 stimulu스는 잘 나옵니다. stimulus, 자극이라는 실험 단어에 잘 나와요. stimulus, OUS가 I로 바뀝니다. stimuli, 자극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alumnus, alumni, 동문, 졸업생을 말하죠. 졸업생. graduate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요. alumni, alumnus를 써요. 그 다음에 이 fungus, fungi. 하나의 곰팡이라는 놈, 웃긴 놈이죠. fungi. 그래서 요 단어, alumnus, stimulus 잘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명사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놓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 s를 붙여야지 스펠링이 맞습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여기 세 개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얘죠. 학문은 이런 학문은 is an important subject 할 때 좋은 주제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를 is를 쓴다는 거. 학문 이름은 좀 알아두시고. 왜냐면 학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니까 다 s를 붙여요. 경제학, 정치학, 물리학 전부 다 is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 쌍으로 된 물건들 있죠. 얘네들 바지, 신발, 안경, 장갑 이런 My pants are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쌍이 있으니까 s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요 표현 단어도 알아두세요. 굿을 s로 붙이면 상품, valuables 귀중품, belongings news 전부 다 s를 붙이죠. series 연속극 이 5단어는 토익 단골 단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어는 어우전과 레이어를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어우전 레이어를 같이 외우시는 합성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좀 더 커져서 단어로 문장으로 외우시면 제일 좋고요. 범죄 현장, 여러분들 CSI, investigate 하는 사람들이라는 investigator, 조사단, 범죄 현장 조사단 영화 많이 드라마도 많이 좀 보셨죠? crime scene 장면, reference letter 추천하다, 추천서, 신청서, application form 이런 명사들 그냥 갖다 붙이라는 거죠. 제가 문법에서 단어로 넘어온 이유는 문법은 아는데 단어를 모른다? 단어는 아는데 문법을 모른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외우는 거예요. 같이. 도착, arrival. 자, 이자율 잘 나오죠. interest rate. interest. 흥미하지 마시고. conference. confer가 수여하다니까. 수여. 누구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회의실. 회의 장소. conference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expiration date 잘 나오죠? expiration expire가 만료되다입니다. x가 벗어나 버린 거죠. expire 만료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등록일 또는 여러분들 유통기간 만료도 expiration date이에요. 그리고 유통기간 있죠. 유통기간. account 은행. greenhouse 또 녹색하우스 하지 말고 온실. greenhouse account expiration 너무너무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외워두세요. 자, 모든 이렇게 단어 공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를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또 한 번 제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외운 그 아주 작은 부분의 단어를 가지고 모든 영어를 판단하시면 여러분 오역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해요. 아무 명사가 문맥상 갖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문맥상이에요. 일단 기본은 영어는 일단 문장이에요. 문장. 영어는 언어라는 것은 문장이고요. 특히나 영어는 그 문장이 핵심인데 특히나 영어는 어순이란 말이에요. 어순이 깡패예요. Glass breaks easily 하면 glass를 주어로 잡고 유리라고 해석해야죠. 그죠? Give me a glass라고 A를 붙이면 유리잔이죠. A cup of를 넣어야죠. A cup of. Where is my glasses 하면 안경을 말하죠. 또 여러분들 뭡니까? Give me my glasses 했는데 또 뭡니까? 물컵 주고 막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안경 좀 집어줄래? 한 잔해. 자, 관사를 붙이면 보통 명사인 방이 되는데 much를 쓰면 여기서는 만약에 many room이잖아요. 많은 many rooms인데 여기는 much가 들어가면 이거를 추상적 개념으로 본 거예요. 추상명사. 추상적 개념으로 보면 공간이라는 뜻이죠. The sofa is taking too much room.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스페이스의 개념이라면 세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he has a room for improvement. He has a room for improvement. 가능성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room이라는 것은 possibility를 말합니다. possibility. 가능성을 말해요. 가능성.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니까 외워두시고요. I run은 차린 거가 맞는데 I running 하면 다리미질이에요. 단어의 뜻은 바뀔 수 있다. 의미별, 문맥상의 개념으로 뜻이 달라질 수 있음을. time은 시간이지만 do you have time 하면 뭐라고 해석해요? do you have time? 너 시간이 있는데 do you have the time 하면 뭐예요? 너 시계 있니? 이 말이죠. 완전히 달라요. Do you have time하고 Do you have the time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던 친구들 옆에 가가지고 Do you have time 했는데 5시야 이러고 이제 가면 이제 여러분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시계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times 하면 횟수고 times가 여러분의 시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을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고 paper가 종이일 때는 a piece of를 쓰지만 a piece of paper 이 paper가 종이를 샀다, 보고서를 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문과 보고서 today's paper 오늘의 종이 하지 마시고 a piece of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원어민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뭐 과목 가르치냐고 그래서 SAT, Korean SAT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지금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늘 정호가 저한테 선생님 고향이 어딥니까? 그럼 제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정호를 꼭 나가보세요. 기회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네 돈 내고 나가지 말고 나라 돈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장학금 받고 정말 좋아요.
네가 살아야 될 어차피 한국에서도 밥은 먹으니까 밥값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nationality is just a piece of paper. 잘했죠. 아 외국인이 나보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수능을 가르친다. 그래서 수능 선생님들도 영어를 막 근데 자기네는 수능 선생님이 영어를 하니까 좀 신기했나 봐요 나름대로. 여기 한 4, 5년 영어 가르친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 가르친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스피킹을 잘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문법적인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많기 때문에 나보고 국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호가 나한테 고향 물어볼 때 난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걔가 국적을 물어보길래 국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nationality is just a piece of paper. 자, 그래서 민망했구나. 뭐 말이냐고 국적이라는 게 서류 종이 한 장 차이죠.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미션 5도 한국 그 기생충 뭡니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박수를 치듯이 그 미션 5의 국적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를 아마 거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한국어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못해요 거의. 근데 이제 뭡니까 국적은 역시 피스 오브 페이퍼죠. 종이 한 장이죠. 종이 한 장에 불과하고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저는 미국을 들어가면 미국 사람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와이프랑 같이 살기 때문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가는 순간 나는 미국에 가는 순간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냐면 여기서 엠버서가 있어요. 여기 엠버시 대사관에 가면 걔네들이 저한테 이렇게 까만색 봉투를 줘요. 이렇게 비닐봉투. 그래서 찢지 말라고 해요. 그걸 제가 절차를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까만색 봉투가 뭐냐면 미국 시큐리티를 건너가는 순간 공항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찢어서 거기서 카드를 꺼내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그게 그린카드예요. 저의 그린카드. 그린카드가 뭔지 아세요? 영주권. 시민권은 아니에요. 영주권.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고 영주권은 거기서 살아도 된다라는 허락이에요. 투표를 못해요. 맞아요. 투표를 못해요. 영주권자들. 시민권이 아니에요. 시리즌십이었기 때문에 투표를 못해요. 그거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자인지 투표권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적을 물어보면 한국이죠. 당연히 그 나의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못 들어가냐? 아니에요. 미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야행자 비자가 아니라 그냥 영주권으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셔널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내가 여러분들이 명사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좀 다 같이 해볼까요? 파이 스펠링 시작 복수 형태 시작 P-I-E-S box B-O-X boxes 자 lady L-A-D-I-E-S shelf가 뭐예요? 일단 선반 shelf 죠 shelves 그 다음에 crisis 자 얘가 가끔 말대꾸를 해요. 자 crisis 혼란 crieses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z 발음하면 돼요. 복수가 되면 z고 여기는 s고 crisis crises 자 그럼 analysis 분석이죠. analyze가 동사죠. analysis는 분석. 자 분석들 analyses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죠? 모음 뒤에 자음은 그냥 s. 그죠? 모음 뒤에 s가 붙으면 es. 그죠? s나 x로 끝나면 es를 붙이기로 했죠. y로 끝나면 ies. 뭐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왼쪽에 빈칸을 또 있잖아요. 다이그노시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 의사들은 지금처럼 첨단 장비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그래서 다이얼로그에 다이가 붙어요. 그래서 다이그노시스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그노시스 진단이라는 단어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럽시다. 구독해드려요. 치는 거죠? 네. 채널 앞에 만들어드릴게요. 지금 이게 촬영 중인 거긴 해. 이걸로. 끄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지금 내가 새거 이거 말고 익정쌤하고 비슷한 모델로 이게 600X인데 이게 더 큰 걸로 주문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대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소니 제품인데 중국을 거쳐서 와요 다. 왜냐면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 그럼 중국 통관이 아예 멈춰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캠코더가 우리나라의 거의 90%가 소니예요. 저희 아빠가요 어제 공항에서 왔는데 패딩을 오늘 받았대요. 쌀큰 거밖에 아. 없어. 집으로 배송이 왔대요. 아 정말 우리나라 방역은요 전 세계 1등인데. 아니 그거 유럽에서 태풍이 불었대. 이? 태풍 불었대. 태풍을 되게 유럽에서 어. 어제 아 왜? 모르겠어요. 뭐 기상 이변이야? 갑자기 그랬대요. 2,560 1,440 기억해. 너 2,560 기억해. 너도 그거 깔았니? 나도 있는데. 아니 이거 안 깔았는데. 아 그래? 미안. 2,560. 너 이런 게임 좋아하는 거구나. 난 1,440. 2,560. 저기 2,560. 2,560. 둘다 있어. 까먹어. 2,560.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지? 2,560. 안 돼. 유튜브가 따로 있네. 2,560. 2,560. 니 다른 거 외운다며. 크게 적어줘. 1,560. 이랑 가루는 50 곱하기 2,284이어야 합니다. 계속이지? 2,560. 모르겠다. 뭐야 이거 이상해. 밑에 안 떠. 수도? 아니지. 뭐야 재미없어. 유튜브를 쓰레기가 어떻게 너무 만들? 응? 갑자기? 채널 관리에 들어가고. 어렵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할 게 없어. 쌤이 그렇게 좋아? 그건 너고. 어떻게 알았지? 왜 안 돼? 짜증나. 쌤이 그렇게 좋냐고. 내 계정 이름을 봐줘. 예쁘지? 멋지다. 이쪽에 얼굴이 왜 그래? 너무 네가 봐.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개노네. 이거 진짜 그렇게 아닌 거 아니야? 크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 어렵다. 화이팅. 열심히 해봐. 이게 띠끄냐? 아 미안. 크롬이 어디 있어? 그럼 도대체 뭘 본 거야? 개 예쁘지? 아 너 때문에 잘못 눌렀잖아. 안 되네. 진짜 좀 화낼 뻔했어. 봐줘라. 미쳤네 지금 물어본 거야? 진짜. 미쳤다. 너가? 걔랑 삭제할 거니까. 미친놈아. 어떻게 그렇게 예전 갈려? 몰라 왜 이래? 열심히 해야지. 넌 정말 니 때문에 잘못 눌렀잖아. 진짜 넌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고. 아니 얼굴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미안. 진짜 왜 그러냐. 사람 얼굴 가지고 뭐냐? 내가 말했어? 미안. 그래 미안해야지. 직관이 떴어. 무슨 뭐야? 소리야? 아 계속 이거 못 봤어. 진짜 못 떴냐? 몰라, 그건 못 봤어. 아니 너 체육 나와가지고 볼 게 없어. 아니, 도대체 왜 여기에 경승재 쌤이 자꾸 뜨는 거지? 지금 계속 영상을 보니까 그러겠지. 방금 만든 건데, 이거? 방금 만든 거 알았다고? 응.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이 없어. 뭐야. 직관 영상 못 떴냐? 안 봤는데? 아 뭐야. 직관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정말 넌 야. 뭐? 그걸 왜 PC방으로 들어가는데? 무섭잖아. 아니 진짜 뭐 도배한 거 같아. 같아. 무섭다. 쌤 진짜 쌤 이거 보고 놀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뭐야? 신고하는 거 아니야? 쌤 팬인데 그래도 아니야 사생 팬은 팬이 아니야. 미안해. 그냥 사생으로 했어야 되나? 다음부턴 조심해줘. 안 되네. 뭐야. 너무 작대. 뭐가? 2048 기억해. 2048? 1150. 2048? 1150. 2048? 뭐야? 2048? 아, 내가 아니, 잘못 왜 안 넣었잖아. 돼? 2048? 2048? 선생님이 아이고 네. 선생님 유튜브가 유튜브 키즈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퀴즈로 돼 있나요? 아 나는 어린애들이 봐도 됩니까? 그래서 봐도 된다고. 그 퀴즈? 그거 아니야? 유튜브 퀴즈 들어가면 영상 뜨는 거 아니야? 아, 미친. 재밌긴 해. 야, 애들이 보고 울면 어떡하나. 얼굴 보고 놀라서? 너는 진짜 쓰레기야. 아니 왜 음모드가 안 돼? 너 뭐 영상을 했냐? 아니 채널 아트. 제발. 음모드에 써놓은 유튜브 퀴즈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아니 휴대기기에선 더 이상 할 수 없대. 그딴 게 어딨어? 너 집에 가서 컴퓨터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 대박치네. 아씨, 이건 아니지. 진짜 넌 정말 짜증나. 정말 정말 대단해. 말투가 근데 왜 그래? 혹시 짜증나게 할 거야? 이 말투가 제일 띠껍거든. 내 말투가 왜? 어째서 왜 바꿔가지고 무시야. 진짜 그 말투 엄청 띠껍다. 나? 지민아. 진짜 내 친구한테 말 상처받았어. 친구. 친구. 괜찮아. 진짜 넌 실망이야. 개웃기네 유튜브 키즈.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터졌어. 안 돼. 야, 라스푸틴 주고
좋아. 아 진짜. 잠시만. 내가 천천히 걸어볼게. 좀 상태 좋아? 지금 살짝 괜찮았어. 하나, 둘, 셋. 내가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파요? 오늘 수화 내일까지지. 수화. 내일까지 아닐걸? 내일 모레까지로 했으니까. 아 내일 모레야? 내일 수 1이잖아. 아 그러면 오늘 안 해도 되겠네. 아 근데 진짜.
자 얘들아 가자. 가자. 걱정해 엄마가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배가 너무 아파. 회사 때문에 회사를 라면 먹고 지민이 형이었구나. 라면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춤추고 온다고? 춤추고 온다고? 같이 춤출까? 그냥 우리 학교는 야자가 없어. 하나도 없어. 자습할 거란다. 언니 빨리 들어와. 그래서 좋은 거 같아. 우리 백댄서 언니들 쌤 네이버로 쳐보세요. 네이버로 걸쳐. 서유럽 태풍 쳐보세요. 지금이 태풍이 오는 시기가 아니잖아. 태풍아? 태풍 어제 불었대. 서유럽? 지구에 정말이 다가오나요? 지금 태풍이 오는 시기가 아니잖아. 어제. 어제? 허리케인 이런 거 아니 허리케인도 아니잖아. 좀 센 거요. 스노우 스톰 이런 거야? 수혜라? 모르겠는데. 몰라. 우리 아빠도 겨우 탔어요. 근데 바다- 오늘 캐리어가 왔대요. 바다에서 말해도 뭐야? 됩니까? 뭐야? 바람 안 잤어? 영국? 야 태풍은 원래 스위스 쪽이랑 프랑스 쪽이랑 스위스 쪽이면 바다랑 인접돼 있나? 영국? 네 프랑스, 스위스, 영국. 그러니까 서유럽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북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완전 서유럽은 아니야. 아 요즘 뒤숭숭해 나라가.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요즘 뒤숭숭해. 혼자 좀 날아가나? 코로나가 그걸로 설마 번지겠어? 공기 중에서 얼마 못 산다는데? 진짜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기더라. 그게 날씨가 추우면 더 오래 산대. 선생님은 미국에 사셨었죠? 아 와이프 집에서 한 1년 살았지. 미국이나요? 한국이나요? 미국. 한국이 100% 낫죠. 너 미국이란 나라가 그 사회보장 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야 애 나면 그러니까 애 나면 나라에서 어린이집을 해서 애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은 전부 다 자기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혹시 동네가 어디예요? 그 시카고 옆에 인디애나. 처음 들은. 그치 인디애나 하면 다 애들이 막 인디애나 존스만 생각해서 유명한 게 없어요. 다 논밭이에요 논밭. 논밭? 인디애나 페이스 우리나라로 페이스 치면 어디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에 가깝죠. 아, 근데 미국은 그 시카고가 표준어고 LA도 서부 사투리라고 하고 그 뉴욕은 동부 사투리라고 해요. 보통 중부 미드웨스트라고 그러는데 중부 지역 시카고 영어를 기본어로 하지만 뭐 영어야 워낙 액센트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부가 발달되어야 하는데 예전에 미국의 중심이었죠. 사실은 자동차 산업 디트로이트. 그러면 디트로이트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시골이니까 오히려 그래도 살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니네들 만약에 진짜 미국 생활에 관심 있으시면 LA 이민 이거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실제 이민자들이 자기가 연봉 1억이 되는 사람의 부인이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이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 진짜 연봉 1억을 받으면 한 달에 보통
받는 돈이 천만 불인데 한 달에 받는 만 불에 가까운데 그걸 가지고 차 2대, 미국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차 2대, 그게 그 과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차 회사에서 2대에 차 주지 않나요? 그런 회사가 많지가 않죠. 극히 드물죠. 우리나라는 차를 주지 않아요? 회사에? 아니 회사에서 다 주지 않아요. 그 아주 주던데? 극히 드물어요. 아예 거기 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상류 그러니까 연봉 그러니까 급여 셀러리맨으로 치자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민 생활을 이렇게 계산서를 이렇게 두드려줘요. 절대 만만치 않은 생활이에요. 얼마인데요? 아니 그거 나중에 한번 유튜브 한번 직접 봐보세요. 그다음에 그런 거 되게 많아. 필리핀에 이민해서 사는 방법 해가지고 필리핀 현지인들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유튜브로 올려요. 그거 읽어보면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한국이 왜 좋은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걸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보험 진짜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 돈 좋아. 아니 물론 유럽이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 있었던 선생님 중에서도 그 뭡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그러니까 미국 보험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나라가 그러냐. 근데 한국 보험이 꽤 좋은 편인데 미국 거에 비하면 꽤 좋아요. 꽤나 좋은 편인데도 영국은 돈을 하나도 안 내요. 병원을 가면 여기 지금 저기 아일랜드에 하나 있잖아요. 마크. 걔가 자기 나라는 돈 안 낸다. 그러니까 유럽이 좋죠. 그런 면에서 치면.